오늘도 나답게 즐겁게 살기 위해 새벽 낭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꼬야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간호사 행복 더하기, 서울시 간호사 회원들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간호사회 지음, 행복 에너지 펴냄.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출판 행복 에너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개된 사연에서 글쓴이는 생략했습니다. 파트 1.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0세 아이와 90세 할아버지의 해피타임.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하루에도 100건 이상의 수술들이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페이션트 모니터에 ECG 소리는 끊기질 않는다. 마치 냉장고 같은 추운 공간 안에서 환자의 맥박 소리, 호흡음,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침 등이 무념의 백색 소음으로 느껴지며 일상 속의 하루가 지나가곤 한다. 냉혈한 공간 속에서 수술하는 만큼 그 분위기도 진중하거나 매우 무거울 것 같지만 실제로 수술실 안의 모습은 생각만큼 두렵거나 차갑지만은 않다. 처음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수술실은 사람이라면 그 누가 되었든 차별 없이 들어와 수술을 받는 곳이다. 수술실에서 보낸 많은 날 중 잊히지 않고 머릿속 깊은 곳에 인상 깊게 기억되는 날이 있다. 환자의 심장이 멈춰 생과 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도 있지만 하나의 생명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면서 선포하는 순간들도 있다. 하루는 이브닝 근무를 하고 있던 날이었다. 평소보다도 정규 수술이 많이 올라와 낮근무 선생님들도 연장 근로를 하며 남은 수술들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 레벨 A 초응급 수술이 올라왔다. 제왕 절개술이었다. 유도분만 도중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응급수술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수술방이 배정되어 수술을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와 수술하게 된다. 보통 제왕절개의 경우 하반신 마취를 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하지만 이렇게 수술실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 빠르게 전신 마취를 한 후 아기를 뱃속에서 꺼내야 한다. 보통 전신 마취를 한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아기를 볼 수 있다. 엄마의 양수 안에 있다. 갑자기 세상과 마주한 아기는 눈도 못 뜬 채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런 결점 없이 깨끗한 정신과 몸체를 지닌 채 인생 1일차를 시작하는 아이를 마주한다는 것은 신비로움 그 자체이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 소아과에서 간호를 받게 된다. 보통 깨어있다면 엄마에게 아이를 보여주곤 하는데 이렇게 전신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나중에 회복한 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경이로운 순간의 수술을 마무리하고 다음 수술을 커버하는데 90세의 할아버지 수술을 들어가게 되었다. 보통 수술실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기저질환이 많으면 어느 정도 그 수술이 힘들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수술에 들어간다. 나 역시도 일단 수술명과 나이만 확인한 뒤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실에서는 수술모와 마스크를 쓰고 일해서 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로의 눈동자뿐이다. 동기의 얼굴을 마주한 그 순간 눈으로 같은 사인을 주고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받았다. 보통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기왕력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인계받기로
차에서 내리시다가 발을 잘못 짚으셔서 넘어졌는데 왼쪽으로 넘어지셔서 대퇴골이 부러지셨다. 전신 마취보다 척추 마취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식 상태의 유무 정도가 수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전신 마취 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거나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의식이 깨어있으되 하반신만 마취가 되는 척추 마취로 진행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런데 척추 마취를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척추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옆으로 돌려 무릎을 굽히고 최대한 허리를 둥글게 말아야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이미 대퇴골 골절로 통증이 심하신 할아버지께서 취하기에는 너무 힘든 자세였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여하면서 척추 마취를 성공시켰다. 거의 마취만 1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아프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죽겠다고 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하반신 쪽에 통증 감각이 없어지니 그제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습니다. 해피타임이에요, 해피타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 우리를 때리며 수술 안 받겠다고 하셨던 분과 동일 인물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라지신 모습을 보였다. 할아버지께서도 아픈 순간에는 주변이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느껴지는 고통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척추 마취도 한 번에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마취제를 주입했는데 우리 의료진 입장에서는 정말 큰 산을 넘는 순간이었다. 척추 마취가 안 되고 전신 마취가 되는 순간 이 수술방 안으로는 응급카트가 들어와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최악의 순간까지도 생각해야 했다. 하루 중에 0세에 이어 90세의 수술을 들어간 적은 처음이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떠올랐다. 냉정하게 말해 한 명은 이 인생의 첫 시작을 알리는 울음을 터뜨리는데 또 한 명은 힘든 인생의 시간을 지나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니 같은 울음이라도 다른 메아리가 울렸다.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우리는 환자와 마주하는 순간이 아주 짧다. 때로는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났다가 회복실에서 30분 정도 회복하는 시간 정도를 마주하는 것이 전부라 담당했던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했는지 수술 후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와 깊은 라포를 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수술실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의 전반적인 회복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짧은 시간이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시간만이라도 최대한 환자에게 다가가고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상태에 대하여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0세의 아이라도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90세의 할아버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의 대상자이기에 우리는 최선의 간호를 해야 할 뿐이다. 모두가 행복한 해피타임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자도 우리 간호사도 서로에게 담백한 해피를 건네고 싶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작년 12월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봄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10년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선배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왜 매년 시작하는 이 사업을 기다리시냐고. 왜 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를 선호하시느냐고. 선생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을 보면 건강한 기운을 얻어 행복하고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렌다고.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어 매년 이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신다고 했다. 맞네. 맞아. 그렇네. 나도 그 설렘을 느꼈었지. 밝고 순수한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그곳에서의 설렘. 20대 청춘 시절 병원에 출근했을 때가 불현듯 생각났다. 그때는 출근길이 두렵고 오늘은 내가 무사히 잘 마치고 나올 수 있을까 긴장감이 가득했던 것 같다. 심지어 그 긴장감의 연속으로 수개월 동안 퇴근할 때 간호화를 집에 가지고 왔다.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내 돈 내산 간호화라 특별히 아꼈을까? 아직도 아이러니하다. 병원에서 경험한 것을 미천으로 지금 이렇게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시간도 돌이켜보니 참 고맙다. 봄. 어린이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 소개팅 가는 길처럼 설렌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아파트 화단에 쭉 늘어선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들. 바람에 날려온 아카시아 꽃향기가 어서와 하며 나를 반긴다. 구면인 어린이집 원장님과 반갑게 인사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다. 신발을 벗으며 신발장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빠르게 스캔해 아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 뒤 친구들과 장난치며 깔깔거리며 웃는 아이에게 어머, 동화야, 형님 되더니 키도 커지고 씩씩한 왕자님이 되었네. 함께 웃고 장난치던 친구에게도 어머 서연아, 꽃잎반이 되어서 더 예쁜 공주님이 되었구나 하며 아는 척을 해주면 신이나 친구와 장난치던 아이들도 초롱초롱한 눈을 말똥말똥 뜨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우는 동생들에게도 방문 간호사라며 해치지 않는다고 잘 이야기해준다. 처음 간 어린이집 선생님이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며 작년에 방문 간호사 선생님 참하고 조곤조곤했던 분이라 좋았었는데 아쉽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참한 모두로 변신해서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고 작년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참 밝고 활기찼었잖아요 하시면 활기찬 모두로 변신해서 나의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낸다. 나도 내가 이렇게 개인 취향에 잘 적응할 줄이야 몰랐다. 여름. 햇볕이 쨍쨍하고 풀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여름의 아침. 매미 울음소리가 나를 먼저 반긴다. 나는 두 발을 대신해주는 작은 붕붕이가 있어 여름이 고되진 않지만 차 없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선생님들은 땀을 한 바가지 흘리실 텐데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를 하기 전에는 장롱 면허였는데 이 일을 하면서 연수도 받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전봇대와 박치기도 하고 모퉁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느라 내 기퉁이 모두 찌그러졌지만 지금은 좁은 골목길도 오프로드 같은 길도 자신 있다. 이렇게 큰 변화 없던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게 해준 이 일이 참 고맙다. 낯가리는 시기 아이들은 3주에 한 번 만나서 그런지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고 담임선생님 품에 꼭 안겨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린다. 미안하지만 우는 모습도 어찌나 귀여운지 목젖이 훤히 보이면서 우는데 그때 얼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 편도선과 치아 상태 확인, 구내염 없고 손발 오케이. 다 됐어요 하는 소리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건강사정 끝.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내 아이 키울 때는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 버겁고 거스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무한한 이해심이 든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에 가까워진 걸까. 가을. 상쾌한 바람과 화창한 가을 하늘.
곱디 고운 단풍잎이 어서 오라 손짓하는 가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성장한다. 키와 몸무게를 잴 때도 씩씩하게 한 명씩 나와 가슴을 활짝 펴고 진지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다. 그 비장함에 나는 또 한 번 웃는다. 첫 해에는 어린이집 내에 체중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집에 와서 체중계를 가져간 적 있지만 나도 노련해져서 그런지 다음 해에는 근처 어린이집에서 잠깐 빌려 사용하였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을 나눠주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참 고맙고 행복하다. 8살 첫째 딸은 엄마를 위해 유행을 따라한다. 수족구, 독감, 장염, 유행성 결막염, 최근엔 코로나까지. 다행인 건 살짝 앓고 지나간다는 것이다. 가성비 좋은 경험으로 이 일에 참 많은 도움을 준다. 나의 마음을 늘 행복하게 해주는 내가 참 고맙다. 6살 우리 둘째 아들은 또래에 비해 말이 느려 2년째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 내가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며 너스레를 떠는 너도 고맙고 사랑스럽다. 겨울. 올해의 마지막 방문날이다. 유난히 춥게 느껴지고 몸을 움츠리게 하는 날이다. 겨울에서 봄이 들 때까지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오늘.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해 아쉽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간다. 아이들은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아쉬움을 사랑이란 말로 이야기해준다. 아이들이 현관까지 따라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내일 또 오세요. 나 이제 손 잘 씻어요. 기침할 때 옷에다 가리고 해야 하죠? 라고 이야기하며 졸졸 따라오면 가슴이 벅차올라 울컥한다. 왠지 멋진 사람이 된 기분이다.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다시 봄.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동력은 동료이다. 동료 선생들에게 나는 늘 과분한 사랑과 배려를 받는다. 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집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 주시고 찾아가기 힘든 곳이나 까다로운 어린이집은 제외해 주신다. 힘들 때는 응석동 부리고 우울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을 수혈받아 이내에 긍정적인 나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가. 생각해보면 감정도 전염이 되는 것 같다. 늘 사직서를 품고 투덜거렸던 내가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를 하면서 달라졌다. 동료 선생님들은 우리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있다. 우리가 기초 쌓기를 잘해주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옆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전염시켜 주신다.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나도 좋은 선배 간호사가 되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해야겠다. 다시 봄.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코로나19로 대면하지 못하고 줌으로 만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어 지금의 만남의 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 이 글을 마무리하려는 찰나 남편은 장난처럼 자신의 이야기는 없냐고 묻는다. 가족들의 잘 먹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남편. 늘 고군분투하며 바쁘게 살지만 내 이야기를 차분히 잘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늘 고맙고 덕분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